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첫 월요일인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던 하루였습니다. 그죠?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코스닥은 좀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대부분의 또 이 아시아 증시 역시도 힘이 많이 좀 약한 그러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4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자, 388번째 신라젠 영상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또 댓글로도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남겨주셨는데, 역시 뭐 신라젠의 정보는 김선생 팁이다. 뭐 늘 꾸준하게 성실하게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 뭐 최고 분석가다. 뭐 1년 넘게 너무 잘 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제가 정보방 링크는 항상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좀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좀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신라제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20원 낮은 가격인 3,83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시초가에 갭상승을 아예 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장중에 이제 하락.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또 한번 털어내려는 그러한 움직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또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자리를 잘 지킨다면 결국은 또 다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래량이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했을 때 반의 반도 안 되는 지금 그러한 거래량이죠. 그죠?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세력들의 매도가 다 나왔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하락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상승 이후에 박스권 일단 기준점은 제가 4,000원으로 잡아 놓고 가려고 합니다. 4,000원으로 잡아 놓고 위쪽 아래쪽으로 지속적인 이러한 좀 행보세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단을 4,500원, 하단을 3,500원으로 잡을 겁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 더 쪼개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큰 틀로 봤을 때 4,500원 상단, 3,500원 하단. 자, 요렇게 일단 예상을 해 놓고 앞으로 꾸준하게 흐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원 기준으로 볼 거고요. 그 아래쪽에선 사실 여기서 이제 또 분할 매수 또 할 수 있을 것이냐. 반드시 박스권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4,000원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증시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전쟁, 뭐 관세 쇼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초기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좀 의견들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중국의 관세 역시도 조율할 의사가 나는 충분히 있다라는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급한 거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바닥이라고 해요. 이게 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또 뭐 트럼프는 관세를 시행하게 되면 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완전 면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적인 여론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시도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 쪽 관련해서도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우려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보노디스크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덴마크의 제약사거든요. 노보노디스크. 한때는 진짜 유럽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위고비 그리고 뭐 삭센다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또 미국 쪽에서 발생되는 이 매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약값 때문에 사실상 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약값 안 내려? 그럼 우리는 관세로 니네 피해를 줄 거야. 이런 언급들이 나오면서 노보노 디스크의 주가가 정말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그러한 또 결과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이 관세,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관세 부과, 뭐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지금 현재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좀 반전의 카드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네,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성제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기준 매출이 80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기록을 또 했기 때문에 24년, 25년 뭐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뭐 100억 매출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소규모 제약사를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3분기에 또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부로 육성을 한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안정적인 상장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증시에 상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장이 또 폐지가 되지 않고 꾸준하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 역시도 너무나 중요하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그러니까 결국은 상장 폐지의 어떤 큰 위기가 있었지만 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나 이 안정적인 상장 조건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신라젠의 주요 파이프라인 결국은 이제 임상 그리고 연구 개발 다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삼자 배정 뭐 유상 증자라든지 뭐 일반 또 공모를 통한 또 이제 유상 증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하지 않고 자금 조달을 하려면 확실한 또 이 캐시카우 매출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성제약의 흡수 합병은 사실상 신라젠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뭐 보여드렸지만 우성제약은 또 수액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각종 뭐 진통 해열제라든지 이제 뭐 포도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꾸준하게 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신라젠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최근에 2배 이상 급등해 준 이유는 확실하게 존재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신라젠의 주가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도입해온 요 BAL089 하나 그리고 또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투트랙 효과가 앞으로 미래 성장에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와 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BAL 089 하나 최근 이제 미국의 임상 변경 신청을 사실상 작년에 했고 며칠 전에 변경 승인이 나왔죠. 이제 혈액암 쪽으로도 확장을 한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파이프라인의 다각화 전략이 결국은 주요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 BA의 089 하나가요. 정말 이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했을 때 확실한 이 효과를 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또 암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또 방향성이 열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표되는 약물이 머크의 키트루다가 있고요.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커즈라고 해서 BMS, 옵디보라는 약물이 있고 그리고 로슈의 티센트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팩사백 역시도요. 이 우리나라 또 AI 암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루닛이라고 하는 지금 이 기업과 사실 지난번에 AI를 통해서 이 팩사백이 이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했을 때 확실하게 효능이 있더라는 것을 또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BAL089 하나도 요 면역 관문 억제제 영어로는 이제 PD-L1이라고도 하고 PD-1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병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미국 암 연구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표를 지금 또 우리가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 또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임상 부분이 이제 사실상 막 일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상에서도 사실 나뉘거든요. 1A상, 1B상 아니면은 같이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A나 2B상 아니면은 또 같이 하든지 3상 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이러한 이제 순서를 겪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객관적 반응률이라든지 뭐 무진행 뭐 생존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또 나와줘야 사실상 추가적으로 신라젠의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또 BAL 089 하나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 동물 실험이 아니라 오가노이드로 임상을 진행하는 또 최초의 사례가 국내 최초 사례가 또 되는 신라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적으로 동물 실험을 폐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FDA 역시도 지금 규정을 바꿔가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FDA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더 이상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 FDA가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물 실험을 생략해도 좋다는 쪽으로 변경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뀐 건데 이 변화는 이면에서 과학적 명분과 기술적 진보 그리고 해묵은 논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신약을 만들어내는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결국은 이제 어디에다가 실험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체에 이제 확실한 효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에게 투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바로바로 효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안전한지, 그리고 효능은 확실하게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다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검증되지도 않은 이러한 약물을 인체에다가 주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거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과연 동물 실험이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인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또 제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 또 동물 애호가들, 그죠? 동물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를 또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실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뭐 실험 이 식품에서도 또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진짜 초콜릿을 먹어도 우리 사람은 달기만 하지 아무런 독성이 없죠. 하지만 또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인 독성을 또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결국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흰 쥐, 그죠? 마우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흰 쥐나 뭐 돼지 쪽으로도 뭐 임상을 또 진행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그동안에는 동물 대상으로 또 실험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오가노이드라든지 장기칩 그리고 AI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를 기반으로 한 이 컴퓨터 모델링 등을 통해서 동물 대체 시험법 이 새로운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BAL 089 하나 역시도 정말 이 3차원으로 배양해낸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실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신라젠이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지금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팩사백에 대한 기대값은 사실 2023년도에 한창 급부상을 했다가 지금은 최근에 좀 잠잠해졌죠. 그죠? 하지만 BAL 089 하나가 새롭게 떠오르게 되면서 이번 암학회 연구 발표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니까 긍정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학회 그 기간 이후에도 이 BAL089 하나와 팩400 그리고 SA 뭐 600 시리즈라든지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면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최근에 정말 이 급등한 구간을 다 반납하지 않고 하나의 또 이 박스권 지지 라인을 좀 잘 만들어가는 좀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 급락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냐 한번 또 볼 겁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라인을 그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지금 나눠서 보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이제 일봉상 21선이 61선 돌파했고요. 이제 121선 돌파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평선은 정배열로 가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배열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이격이 또 넓어져야겠죠. 이격이 또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꾸준한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말 신라젠의 정말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하루라도 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애프터마켓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다시 3,860원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850원이었는데 위쪽으로 다시 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이번 주 29, 30 지나고 나면은 근로자의 날 하루 쉬고 지금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또 소식을 뒤져봐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월요일도 고생 많으셨고 영상 시청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시간 정보방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는 거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신라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